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장동 설계자는 나다. 지난 9월 14일 이재명 지사께서 국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무자 현재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쯤이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아집니다. 유동규가 단순 실무자라면 설계자 역시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 실무자가 설계자의 뒤통수를 수년 동안 제대로 친 거라면 그 설계자라는 분은 호구였거나 바보였을 것 같습니다. PPT 열어주시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빵해 주고 몰빵 받고 나눠먹은 대장동 깐부들을 소개합니다. 깐부 대장인 유동규를 주축으로 정진상, 고재환, 김만배, 남욱 등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깐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신데렐라는 남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만 백마탄 왕자가 필요하겠죠. 제 생각엔 깐부대장 유동규의 백마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셨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가 임명됩니다. 혹시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나 개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임명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명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010년 성남시 의회의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논란이 아주 비판이 거셌던 걸로 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동규는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이 2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 경력이 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문가였거나 경제단체 임원이었거나 4급 공무원 이상 퇴직자였거나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경험 보유 등을 가진 자여야 됐습니다. 어떤 것에도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유동규는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임명됐습니다. 그 당시 임명권자는 이사장 부재였기 때문에 성남시의 행정기획국장이 겸직으로 이사장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도 아닌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로 임명을 감행해야 되는데 감히 임추위 외부위원장이나 파견 나온 성남시 국장이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에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왕장님을 만난 유동규는 그 후 꽃길만 걷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착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성남시가 제출한 시장 결재 문건에 따르면 지사께서는 성남 시절 당시 대장동 문건에 최소 10번 이상 서명하셨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아주 꼼꼼히 직접 승인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런데 그 당시 결재 문건엔 빠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장동 깐부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준 이른바 수익 몰빵 규정이 만들어져서 이사회에서 의결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 간의 사업협약, 주주협약, 정관 체결안 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5년 5월 29일, 20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것이 왼쪽에 있는 문건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유동규 본부장, 성남시 전형수 국장, 성남시 문경수 과장이 참석해서 대장동 개발의 사업 협약 체결안이 포함된 25건의 안건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공사가 성남시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근데 대장동 안건만 쏙 빼고 25건 중 24건만을 보고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15년 6월 18일 22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에는 동일 인물들이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대장동 개발의 주주협약, 정관 체결안이 포함된 4건의 안건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다시 성남시에 이 의결안을 보고합니다. 오른쪽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것을 뺀 3개의 안건이 보고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거기에 사인을 하십니다. 그 결과 민간 초과이익 조항, 환수 조항, 이익 배분율, 사업 수행 절차, 확정 배당금 내용, 주주총회 의결 조건 규정이 모두 시장님한테 보고 누락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시장께 보고가 되었는데 민간이 즉 대장동 깐부를 가능케 한 주요 사안만을 이렇게 누락한 이유가 뭘까요? 작정하고 시장님한테 왕따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몇 가지 추정을 해봤습니다.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하여 시장을 속였다. 아님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 책임의 소지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안 했다. 아님 별도 보고도 하고 결제도 했는데 시장이 삭제했다. 아님 은밀히 유동규 본부장이 직보를 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가 점점 이재명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누락이 왜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이겠죠. 지사님의 해명과 달리 앞으로 이 설계에 관여하셨거나 개입하셨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셨거나 취득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7분을 질의하셨으면 어느 정도 답변 시간을 네. 드리자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답변 해주십시오. 그래도 네.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팩트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 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하면 나중이라도 개발 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아까도 얘기한 데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보고 이익을 몰빵해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건 국힘이었죠. 국힘이 시의회가 민간 개발 해주자고 그렇게 4년 동안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빵하자는 얘기는 국힘의 얘기였고 여러분이 소속한 과거의 국힘이 그랬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까 정진상 얘기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아파트 분양했는 거 그 적법하게 미분양되거나 계약 취소된 거를 순서에 따라서 분양받은 거니까 자꾸 집어넣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유동규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 감산지 뭔지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정리된 걸로 합니다. 보고 문서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 사업은 통째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이익을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남시의 명시적인 합동회의를 통한 방침이 비율로 정하면 장난을 친다. 그리고 로비한다. 이 부정의 소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같은 게 아니고 비율이 아니고 무조건 확정한다라고요. 만약에 당시 기준으로 땅값이 5% 떨어졌으면 개발업자들은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900억밖에 못 받게 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 투자하고 손해를 보는데 성남시의 이익은 5,500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땅값이 오를 경우에는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못한 상승이 있을 경우 예측 못한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었고 저희는 확정 이익을 갖게 돼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투기가 아닙니다. 벤처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사님, 보고 누락 제가 문제는 질문드린 보고 부분에서요, 그 두 개를 뺀 대장동 자, 관련한 보고는 다 지금 제가 받으시고 말씀을- 사인하셨다는 결제 서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보고 문제는 저는 보고가 오면 당연히 그 내용을 보지요. 보고 당시에 제가 지휘한 대로 예를 들면 민간에 절대 맡기지 마라. 그 제가 일부 수기로 써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께서 언론에 내셨던데 SPC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사 자체가 해야지 민간에 절대 못하게 해라라고 제가 지시했고 합동회의에서도 그런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아마 도시개발 사업단 쪽일 텐데 제가 들은 얘기는 3개 금융기관이 경합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는 쪽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4,400억 정도 확보했다. 그쪽의 예. 개발 이익은 소액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건 맞는데 이런 세부적인 보고를 일부러 뺄 리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제가 이익에 관계가 있으면 부산 LCT처럼 1,000억 들여가지고 오히려 주변 공사해주지 왜 그 사람들 보고 성남시가 할 거 추가로 하라고 해서 1,100억을 더 환수할 것이며 그냥 민간 개발을 허가해 줘버리지 정리해 왜 주십시오. 합동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겠어요.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